좀 더 진하게, 좀 더 딥하게 세상의 하디시 피플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박진영의 찐터뷰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출연자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원암문화재단 이기남 이사장입니다. 네, 오늘 찐터뷰에 오셨는데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거예요? 훈민정음 세계화를 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 글을 네. 세계화하고 계신다. 훈민정음 알파벳을 세계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예.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에 올라가서 함께 네, 하시죠. 네. 함께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올라가시죠. 스튜디오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일단 저희가 프로필을 받았는데 네. 연세가 깜짝 놀라요. 어떻게 되세요 오늘? 저는 90세 청년이라고 합니다. 후배들이. 네. 그래서 90세 청년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예, 청년을 네. 모시고 오늘 예. 하는데 보니까 진짜 많은 일을 하셨는데 네. 일단은 훈민정음 학회를 직접 설립하시고 네. 한글이란 문자를 수출하셨어요. 네. 근데 궁금한 건 네. 훈민정음 학회가 과연 뭐냐? 예. 훈민정음 학회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서울대학의 이제 언어학과 김종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훈민정음을 그렇게 이제 훈민정음 학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한글 학회가 있는데 뭐 훈민정음 학회가 또 필요하냐?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러셔서 2년을 제가 찾아다니면서 이걸 해야 된다. 왜냐하면 한글은 세종대왕께서 창제한 훈민정음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사용하는 말을 표기한 것이 한글인데 훈민정음은 인류의 문자니까 훈민정음으로 가지고 문자 없는 민족에게 이 문자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근데 제가 이거 훈민정음 학회를 해야 됩니다 했더니 나이도 그냥 지긋한 여자가 알지도 못하는데 찾아와가지고 뭐 훈민정음 학회를 하자고 하니까 거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2년을 제가 찾아다녀 해야 됩니다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세계에 문자에 대한 국제 저널이 없다. 그러면 당신이 국제 저널을 발간하겠느냐? 좋다. 나는 문자에 대한 국제 저널이 없는 줄 난 몰랐다. 문자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어찌 아직까지 문자에 대한 저널이 없느냐. 그거는 아마도 훈민정음이 있는 우리나라에서 발간하라고 그런 것 같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겠다 해놓고 몇 년 있다가 못하겠다 하면 모양이 우스운데 그래 계속해서 하겠느냐.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원암문화재단을 창립을 했기 때문에 원암문화재단에서 그것은 세세토록 이거는 이어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좋다고 해서 10월 9일 날 한글날 사단법인으로 출발하게 됐습니다. 네. 2007년.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사람들도 이해를 못할 수도 있지만 예. 한글과 훈민정음은 다르다라고 접근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 한글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거. 쓰는 말을 표기한 것이 한글이고 훈민정음은 인류가 쓰는 말을 다 표기한 거죠. 즉 알파벳처럼 알파벳이죠. 문자 체계를 예. 우리는 훈민정음 학회를 만들어야겠다.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약속을 지키셨군요. 예, 약속. 지금도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니까 이제 이 관련돼서 우리나라 한글을 처음에는 이제 수출했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지만 네. 실제로는 훈민정음이 알파벳을 수출했다. 거죠. 네. 첫 번째가 바로 인도네시아에 있는 찌아찌아족이었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도 세계에서도 거기는- 굉장히 관심이 많았죠. 네, 인도네시아가 섬이 굉장히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거기는 무문자 민족이 보고라고 할 수 있어요.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마침 이제 훈민정음 학회 전태영 교수님이
그 길을 아마 그 지역을 가셨던가 봐요. 그래서는 찌아찌아 문자를 한글로 그 훈민정음으로 표기해 좋겠다. 그렇게 추천을 하셔가지고 그 작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나 일본 등의 언론에서도 인터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것이 그냥 대단한 사건이거든요. 이를테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거기에 관심을 안 가지는데 네. 외국에서는 뭐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일본에서는 그때 바로 NHK에서 현지에 가서 1시간짜리 다큐멘터리를 NHK에서 방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교토통신의 일본 기자가 저를 2번이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래 24개 신문에 났는데 4,800만 부의 저 기사가 났습니다. 그동안에는 일체 2009년에 인터뷰하고는 안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하는 개발하는 일도 너무나 바쁜 거예요. 거기다가 훈민정음학회에서 인문학적으로 문자 만드는 게 아니라 디지털화 해야 되잖아요. 디지털한 것을 보급을 해야 되거든요. 네. 너무 놀라운 것은 몇 시간만 하면 다 깨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 그리고는 또 세종대왕께서도 그 저기 중국어를 훈민정음으로 다 표기한 것이 교재를 만든 것이 교장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중국어도 전부 다 훈민정음으로 표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치면은 모니터에 한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개발해서 중국 정부에 특허까지 다 냈어요. 그래서는 지금 이제 때가 되면 그것도 이제 시작을 하려고 지금 이제 있습니다. 그야말로 훈민정음으로 문자의 혁명이죠. 말하자면 그렇죠. 알파벳에. 네. 근데 거기에 대한 인식을 자꾸만 한글 뭐 우리말 수출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관심을 좀 가져야 될 텐데 예. 보니까 이제 언어의 힘이 상당하다라는 느끼는 것이 지금 뭐 많이 알려진 건 찌아찌아족인데 예. 그 외에도 꽤 많이 예, 알려진 거 지금 수출이 된 거죠. 예, 그 위에 남미 볼리비아 아이마라족. 아이마라족은 인디안 후예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마라족이 아이마라 그 말을 쓰는 사람이 남미 대륙에 쭉 분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문자를 이제 보급을 하면서 전산시라고 같이 합니다. 어차피 이걸 이제 그 컴퓨터로 그걸 해야 되니까. 네. 그렇게 하면 거기에 계속해서 저는 이제 훈민정음 학당을 세우고 있는 거죠. 훈민정음 학당. 네. 보니까 이게 벌써 20년 가까이 네. 해오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20년 꼭 올해가 20년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디지털도 해야 되고 네, 네, 네. 연구도 해야 되고 다 하다 보면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모든 것을 저 개인 사비로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지 이것을 어디서 후원을 받아 살라 하면 이렇게 못 옵니다. 참 힘든 작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비를 통해서 이렇게까지 하려면 네, 어떤 소명 의식이나 네. 아니면 목적이나라는 네. 본인의 네, 무엇인가 있어야 무엇인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훈민정음이 세계에서 가장 으뜸되는 문짝이니까 훈민정음이 우리나라의 앞으로 살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훈민정음을 지렛대로 해서 대한민국을 문화대국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문화의 시대인 앞으로 그게 대한민국이 세계를 리드하는 대한민국으로 만들고 싶다 하는 그 꿈. 네, 그것이 지치지 않게 이렇게 일을 하도록 하네요. 사비를 사용해서 네. 하는 부분에 대한 뭐 고민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네. 진짜 어려운 건 뭡니까? 진짜 어려운 건 없어요. 왜냐하면 보람이 더 크니까. 아, 어려운 것이 어렵다고 생각이 안 들지요. 그리고 거기 가보면 문자족의 생활이 참 우리 눈으로 보면 비참하지만 우리도 바로 60년대 그들과 같은 생활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거기 가면 하나도 불편이 없어요. 옛날 우리도 화장실도 막 그래서 저는 그걸 다 체험하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하고 같이 간 젊은이들은 너무 고통스러워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막 고통스러워해요. 근데 저는 하나도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고통스럽다고 느끼질 않으니까 제가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이제 보람으로 이제 사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역으로 네. 힘든 점은 힘들다고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지 예, 않았지만 힘들지 않죠. 그러면 보람을 예.
가장 절실하게 불안해. 느꼈을 때 느꼈을 때. 어떤 문자를 보급을 했을 때 걔네들이 전혀 새로운 이 문자잖아요. 몇 시간 만에 깨치는 거 보고 몇 시간 만에 자기들 문자를 깨치고 쓰는 거 보면은 그거는 뭐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러고 그네들이 그 살림살이가 너무나 열악하거든요. 네. 그리고는 뭐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자면 10만 원 같으면 그 사람들이 다 월급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뭐를 하지를 못해요. 이거 같으면 그 사람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데 싶어서 그래서는 제가 지금까지 재단을 운영을 하면서도 재단에다가 그렇게 지원을 이렇게 두고 이렇게 하질 않았어요. 그 월급 같으면 그네들한테 가면은 얼마나 이것을 그네들에게 많은 이제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싶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다 그냥 제가 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사무총장, 사무국장, 뭐 비서함 이런 것도 원래 들어서 다 그렇게 했지. 네. 이때까지는 집에서 나 혼자 막 밤을 새가면서 일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최고의 전문가한테 그렇게 일을 이제 맡겨서 했지. 제가 재단의 직원도가 앉아가 이래라 저래라 그런 적이 없어요. 앞으로 저가 없더라도 이것이 세세토로 이어가야 되니까 이걸 시스템화를 해야 되겠는 거예요. 시스템화를 안 하면은 했던 일이 그냥 사그라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는 지금 그때보다도 더 그냥 막 목숨 걸고 지금 일을 하는 거예요. 아마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출근합니다. 예. 학당이라는 재단과 함께 전 세계 세종학당을 유치 또 교원을 파견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어디? 그곳은 틀린 말이에요. 아 그래요? 세종학당은 정부에서 하는 거거든요. 정부에서 특수법인을 해서 정부에서 세종학당은 맞아요. 한글하고 한국어를 외국인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각 나라의 대학하고 연관을 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공자학당하고 좀 비슷하군요. 그러면.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재단에서 하는 것은 그게 이제 그 신청을 하는데 전에는 꼭 대학에서만 하는 거 신청을 받았는데 지금은 이제 법이 바뀌어가 재단에서도 신청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원화문화재단에서 그렇게 세종학당 그 특수법인에 제안을 해서 유치를 하는데 너무나 한글하고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래서 이 일은 저희들의 본업이 아닌데 왜냐하면 국가에서 하는 일이니까 그러나 그들이 너무 원하니까 그래 유치를 했는데 그 지난해 볼리비아 그게 이제 세종학당을 이제 했고 그러고는 올해는 이제 짜짜에 세종학당을 유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세종학당 그 법에는 학당장에 대해서 월급을 안 줘요. 선생에 대해서는 월급을 주는데 그래서 이제 학당장은 이제 우리 재단에서 월급을 주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에 뭐 K-팝이나 K 콘텐츠가 유행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글을 배우고 싶어하는 욕구가 정말 많아요? 네, 그렇죠. 한글하고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열기가 놀라울 정도예요. 그래서 그 요구를 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그 제한적으로 이제 합니다. 왜냐하면 그 대학에서 교실을 하나를 주면 그 다음에는 막 2개를 받아야 돼, 3개를 받아야 돼 이런데 수용하는 학생을 다 수용을 할 수 없어서 그러고는 오전 오후 반으로 합니다. 그렇게 너무 배우고 싶어 하는 거 많아가지고. 네. 야, 그것이 K-팝이라든지 우리나라의 K-푸드라든지 그 영향인 것 같아요. 그리고는 뭐 우리 한글하고 한국어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렇게 하면 어떤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에 하고 어떤 기회를. 그러니까 그만큼 대한민국 위상이 높아진 거예요. 그걸 하라고 한다고 하겠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기상이 우리나라의 것이 높아졌으니까 우리나라하고 이제 그렇게 관계를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짜짜도 제2 외국어기 일본어거든요. 거기에. 그런데 이제 그 대학이나 그 고등학교에. 그런데 이제 한국어를 받고 싶어 해요. 다 한국어로. 그렇게 하는데 선생이 이제 모자라는 거죠. 그래서는 저희들이 세종학당 선생이
여러 곳에 가서 가르치는 요구가 많아가지고 세종학당은 무함마디아 대학하고 체결해서 거기도 했는데 다른 대학에서도 한국어를 가르쳐 달라 하니까 거기 있는 선생이 다른 데 가서 다 또 강의를 합니다. 그 외국에 나가보면 정말 놀라워요. 너무나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니까. 훈민정 네. 문자를 수출한 나라가 예. 6개 정도 예, 된다고 예. 하는데 어떤 나라예요? 볼리비아까지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콩고, 피그미 거기에는 정말 우연치 않게 아프리카에도 이것을 문자를 보급을 해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네. 참 그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하고 외국의 대학에 아프리카어 교수를 찾아가서 이런 뜻을 해도 너무 힘들어서 여기 참여를 못하겠다 해서 그러고 있는데 뜻밖의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가 네. 한국 태생의 미국 선교사가 아, 그 지역에 한 18년을 선교 활동을 했는데 하고 있었는데 그 부족장인 것 같아요. 그 부족장이 제가 찌아찌아의 문자를 개발한 걸 알고 한국에 가서 나를 찾아가서 그렇게 이제 자기들의 그 문자를 그렇게 표기해 달라. 그렇게 요청이 와가지고 저는 너무나 반가운 거죠. 그거는 이미 반이 다 된 거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좋다고. 그래서 이제 비금에 있는 거기서도 이제 고등학교로 나오고 했는 그런 이제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청년들을 한국에 불러서 그래서 훈민정음 학회 교수님하고 해서 문자를 만들어서 그렇게 보급하게 됐는데 결국 이제 선교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네. 처음 표기한 문자가 전부 다 성경이에요. 아, 그래서는 이제 성경을 다 표기해서 거기는 학교가 교회고 교회가 학교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가르치고 있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교회 오면은 아침에 와서 저녁까지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오, 예배도 보고 노래도 부르고 하여튼 거기서 그래 있으면 또 우리들이 여기서 이제 물자 같은 걸 보내잖아요. 티셔츠니 뭐니 보내면 또 거기 오면은 그것도 하나씩 또 받고 이러니까 교회가 막 사람이 바글바글 한 거예요. 학교가. 그래서는 거기는 이제 또 생활이 너무 어려우니까 다 맨발 벗고 다니고 집도 교회라고 그래야 우리 돈으로 1,000만 원을 하면 하나를 짓는 거예요. 자기들이 사는 그런 식으로. 먹고 사는 문제도 좀 도와주고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문제를 안고 있어요, 저희들이. 문자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먹고 사는 것도 문자를 배우니까 먹고 사는 것도 향상이 되더라.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서. 그러고 나나이족이라고 네. 러시아에. 거기는 문자가 절멸 위기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는 다 말은 다 있거든요. 근데 문자만 없으니까 문자만 만들어줘서 보급하면 되는데 네. 나나이어는 그 나나이어를 쓰는 사람들이 다 이제 이렇게 나이가 많아 죽고 이래 하니까 그 자녀들이 자기들의 나나이 말을 쓰질 않는 거예요. 러시아 말을 그냥 쓰고 하니까 그것을 이제 말을 이제 복원을 해서 이제 그 교육하는 아주 어려운 작업을 또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그 미얀마 문자는 있는데 소위 말하는 라면 문자가 꼬불꼬불한 거. 네네. 근데 그 사람들 그걸 하려면 자판이 3개를 가지고 쳐야지 그게 나오는 거예요, 문자가. 그런데 이것을 훈민정음 알파벳으로 하면 문제 자판 하나 가지고 꼬불꼬불한 문자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난 문자를 한 거고 네. 그다음에 중국어. 중국어 그것도 로만 알파벳도 다 쳐서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것을 훈민정음으로 치면 너무나 쉽게 한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 다 디지털로 다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무문자 쪽에 넷 거라고 남문자 쪽에 둘, 전체 6개를 그동안에 한 겁니다. 찌아찌아 이후에. 알겠습니다. Thank you.
Okay, this. And then. Okay, thank you. E.